근데 정청래 후보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도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래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 열어서 네. 그 대통령 지지율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토론회 얘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청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영상 한 대목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국민주권의 정신을 되찾아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국민들은 높은 지지율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저 기자회견 좋은 내용을 가지고 김민석 후보가 이제 반격 질문을 했거든요. 뭐라고 질문을 만약에 내가 김민석, 내가 송영길 후보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 뭐라고 반론을 반격 질문을 하시겠어요? 저라면 네. 제발 그냥 좀 잘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근거를 대라 근거를. 지금 현황은 이런데 이 현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솔루션이 있고 이걸 하게 되면 이게 풀려가지고 이게 될 거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뭐 자기가 당대표 되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거는 배고프면 밥 먹는다는 얘기죠. 아까 김민석 총리도 김민석 후보도 그 얘기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본인의 근거를 못 붙이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보면은 2030 여성이 떠난 거랑 30 남성들 떠난 거, 그러니까 제일 클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은 보안수사권 얘기나 부동산 주식이 제일 클 건데 정청래 후보가 돌아온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분들 때문에 떠난 건데 전통적 지지층이라는 분들의 이반 이탈은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분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오르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국민 주권의 정신을 되찾아서 국민을 믿고 함께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국민은 높은 지지율로 응답할 것이다. 이게 다 종교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다시 다잡고 좋은 태도를 갖고 뭐 이런 식인데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자꾸 틀리니까 틀렸다기보다 아예 없어요. 그냥 우리 코어 지지층, 전통적 지지층이 떠났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김어준식 논리죠. 아니 저는 정광재 소장이면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초심을 찾고 중도 보수 노선으로 가고 근데 국민이 어디냐. 근데 지금 그 과거의 역대 정부에서도 비판받을 때 뭐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간다. 뭐 우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간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중도 실형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법제화돼서 막 통과시키는 걸 보면 그렇게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 보안수사권. 중도 실형 정당이라면 진짜 국민들이 원하고 이 시스템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면 좀 미비한 것만 고쳐야 되는데 정치 검찰 밉다고 그냥 다 때려잡고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얘기한 정도의 정책 했으면 돼요. 본인이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이걸 실행에 옮겼으면 되는데 일단 세금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5년간 9조 2천억 원이 올라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그러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야, 이거 바꾼다는데 부동산 세금 더 내긴다는데 좋아할 사람 어딨냐. 기어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본인이 기어다녀야 돼요. 너무 아니 그러니까 뭐 방향은 다르지만 그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못해서 지금 이렇게 지지율 떨어진 거예요. 비판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정청래 후보는 제가 요즘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민주당 안에서 현역들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잘하고 있고 방향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이건 맞아요. 이렇다고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수 일간지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게 세금 폭탄이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청광재 소장님 세금 폭탄 맞았어요? 맞을 맞아요. 예정이에요? 나 맞을 예정이에요. 실제로 맞을 분이네. 아니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맞을 예정이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러면 본인이 이 사회에서 초고가 주택 가지고 있고 되게 돈이 많으니까 받는 거지. 아니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초고가 주택이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 될까요? 자 일단 그 돈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지금 시장가에서 30억 이하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안 올라요. 그러니까 30억 이상이에요. 근데 왜 그걸 세금 폭탄이라고 하냐고요, 제 말은. 14억으로 이제 그 공시지가가 올랐잖아요. 이제 종부세를 내는 대상.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는 지금 강남에 삽니다. 근데 우리 안 사람이 상속을 받아서 그냥
그 지분의 반채를 갖고 있어서 거기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충분히 응능 부담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 있을 때 일정 정도의 소득을 받는다? 그 중에 거의 이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는 굉장히 낮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때 그 부담 금액이 문재인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내가 과연 이 집을 그냥 상속받아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이건 네. 너무 깊이 들어갈 문제는 아니고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 100% 잘하고 있어요라는 게 아니라 부족한 점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만큼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뭔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줘야 된다. 민주당 내에서. 네, 나는 그런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되네요. 저렇게 하면 이 정권 망할 것 같아요. 이 근데- 정도 아니한 정도로 인식하면 안 될 거라 걱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강성필 그 대변인 말씀은 좀 더 이제 대응을 정확하게 하자라는 건데 상당한 수준의 세계관 피봇을 해야 저는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논쟁에서 제 걱정된 것은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 그 전제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그 여기에 횡재세를 대해서- 자꾸 물리겠다는 방식으로는 이 부동산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이제 제가 월급을 줘보면 저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 뭐 1억이 넘게 주는데 실제로 받는 입장에서는 거의 절반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는 그렇게 가는데 사실상 근로가 아닌 불로소득에서는 오히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벌었을 때 그만큼의 과연 세금 부담이 있는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부를 추적할 때보다 부동산으로 부를 추적할 때 특히나 세제 혜택이 많았던 게 아닌가 실질 그 세율 부담으로 봤을 때는 그 역차별을 바꾸자는 거죠. 왜냐하면 차라리 저는 만약에 부동산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근로소득을 좀 줄인다고 근로세금에 대한 세금을 줄인다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지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면 부자여서 죄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공평한 시장을 만들자는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공평하게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그 세계관이 실패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횡재세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거 못 이겨요. 시장에 계속 지는 거예요. 네. 근데 부동산 교육 얘기를 시작하면 그쵸? 이게 답이 없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번에 이게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교육과 관련해서도 지금 수능 시험 뭐 관련해서 뭐 개편을 좀 하겠다라고 해서 또 벌집 하나를 건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굉장히 그 어려운 숙제들이 상정하게 벌집을 여기로 가져오지 말아주세요. 자, 하여튼 공부 좀 해야 된다. 그쵸? 민주당.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도 지역별로 의원들이 좀 달라요. 눈치를 보고 있어요. 유권자들 눈치를. 근데 어쨌든 이 부동산 문제도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 누가 이제 다른 후보들이 하지만 요런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송영길 후보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당정 청간에 잘 의견 수렴 또 민심 잘 듣고 또 유권자들 얘기 들어서 잘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잘 보완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세금과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제 세무사 하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친구 원래 민주당 지지자예요. 근데 우리 정도 세대면은 탈세나 탈루 없이 왜냐면 세금 매길 거 다 매기고 다 내고 그 다음에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비싸졌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 또는 양도세 부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는 게 과연 정부가 맞는 방향이냐라는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여기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동접자를 8천을 향해서 가다가 지금 7천 아래로 떨어졌어요.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여기까지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토론에 또 중요한 장면을 또 봐야 됩니다. 오늘 왜냐하면 후보들끼리 감정이 이렇게 긁히고 서로 주고받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 대표가 4대 기업 뭐 이재용 뭐 최태원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 대대적으로 기사에 납니다. 실제로 네 분을 만나셔서 토론하신 적이 있습니까? 30분 이상? 김민석 후보는 아니 그냥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확증 편향 현상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조지 레이프코프 교수가 말한 것에 의하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30초 주고 어떻게 그걸 다 해답을 굉장히 내겠습니까? 간단한 건데. 아니 확증 편향을 설명하기 위해 조지 레이코프까지 나와야 됩니까? 조지 레이코프 그 코끼리 생각하지만 그거잖아요, 그냥. 네네. 아니 yes or no로 대답을 yes or no로 먼저 두 가지씩으로 대답해 주십시오를 계속 앞에 넣어줘야 되나 봐요. 지적 열등감이야 이거. 최근에 패널들하고 방송을 할 때 가장 비겁하다고 느끼는 패널이 어떤 패널들이 가끔 있냐면 딱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얘기로 공격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흥분하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포를 여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정청래 후보가 인상 푸세요라는 말로 먼저 시작을 하고 또 하여튼 거의 대부분의 첫 번째가 현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감정선을 먼저 건들고 시작하는 건데 저는 좀 이런 토론 태도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영유아적 토론이지. 그러니까 저거 말고도 이제 치하한다는 표현을 이제 김혜석 후보가 했는데 정청래 후보가 그 다음번에 그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한 거예요. 주의하세요. 기싸움. 그러니까 그 다음 대목에 김혜석 후보가 어느 나라 사전 봤어요? 일본 사전 봤어요? 이거 치하한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같은 동년배끼도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요렇게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달지. 근데 오늘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감정을 이렇게 긁는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았다. 정말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 보면 민망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다운과 지지자들이 이 후보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이 그릇의 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를 것 그렇죠. 같아요. 저는 이거 뭐 양비론으로 깔 생각은 없습니다. 네. 자꾸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거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애매하게 정말 그 얍실하게 긁고 이러니까 거기도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거는 제3자들이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야. 이렇게 막 논평을 할 필요도 없이 네. 아, 저 사람이 지금 저거에 대해 대답을 못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감정적으로 저 사람을 공격하고 있거나가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심지어 본인이 맨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는 당원과 국민들이 알아서 잘 평가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이제 바로 이제 답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말을 돌리는 답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뭔가 다른 말을 공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이게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서로 그래놓고 아무리. 스스로 굉장히 치명적인 척하는 게 나 견딜 수가 이게 없어. 제가 나 대답 잘 빠져나갔어. 막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형사 사건을 많이 어우. 했는데 그 이제 특히 사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경찰서 가서 저렇게 하세요. 그럼 그냥 길어져요 사건이. 왜냐면 원하는 대답을 예스 or 안 노로 못 하니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웃긴 게 나중에 가면은 본인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정보를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냥 예스 or 노로 해서 했으면 다 간단하게 얘기를 했으면 방어가 가능한 건데 저렇게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나중에 정치 과정에 있어서 거짓말이나 아니 앞뒤가 다르다는 걸로 분명히 비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오늘 저녁 8시 30분에 팀 정청래 후보들이 모두 모여서 정청래 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데 네. 야, 오늘 또 무슨 얘기를 8시? 할지 8시 반에 한답니다. 시방쇼 하는 진짜 시간 아니야? 완전히 그냥 팀플인 걸 완전히 뭐 그러네요. 다 노골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김민석 후보는 네. 이제 오늘 토론회 전에 오전에 김어준의 겸손님들 뉴스공장에 출연했는데 네. 거기서 또 요런 문답을 저희가 좀 추려봤습니다. 준비한 영상 또 이것도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당선이 되시면 혹은 당선이 안 되시더라도 다음 주에는 한번 뵙는 걸로. 네, 그렇게 예, 하시죠. 다음 주 예. 당선되고 나면 다들 바빠가지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당선이 되시든 제가 안 되시든. 혹시 이제 잘 결과가 나와서 당선이 되면 일정한 시기까지는 인터뷰 방식은 조금 밀어놓고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된 이후에 당분간 이제 당무 그러니까 당선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당무에 집중한 후에 하려고 하고 하게 되면 그때 빨리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서 호남 민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에 살고 계시는 권리당원 여러분들께서도 당대표 때 검찰개혁, 1인 1표 당원주권 정당,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했던 정청래가 더욱 힘차게 민주당의 개혁의 깃발을 높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와 별개로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광주에 있었던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조 대목하고 또 하나 이제 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거 전당대회가 끝나도 두 사람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한테는 김민석 후보와 또 김민석 후보한테 정청래 후보와 관계 회복이 되겠냐 털 수 있겠냐 어제 정청래 후보한테 또 이게 바로 즉답을 안 해가지고 네 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고 오늘도 김민석 후보한테 같은 질문했는데 김민석 후보는 다음 날이면 나는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정치 함께 1, 2년 한 사이가 아니에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여기서 또 눈길이 간 것은 김민석 후보한테 김어준 씨가 당선이 되시면이라는 그 전제를 달아서 또 얘기를 했어요. 다시 예리합니다. 나오겠냐.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어준 씨의 태도나 질문에 대해서. 확실히 네.
최근에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특히 이번 이성윤 의원 나와서 뭐 그 짝짓기 도와달라고 했을 때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보이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에서 이제 금방 뭐 해결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제 생각은 그거는 본인의 소망일 것 같다. 어차피 저는 패배를 직감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나 건들지 말아라는 뜻으로 저는 좀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 읽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번에 나왔던 악습이나 패스, 많이 거짓말 아니면 논란들은 한번 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정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해서 네. 이번에 보였던 구태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는 그걸 갈등이라고 하고 분열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재탄생의 기회다. 결국 이러한 분열 속에서 재탄생이 될 수 있어서 기회로 좀 새로 신인 당대표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뭐 평화의 전도사 코스프레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어준 씨요. 패배를 직감한 이제 아까 그 정청래 후보랑 그 화상 연결하는 거 보면 초상집도 그런 초상집이 없으면 다 죽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좀 진 것 같고, 저는 김어준 씨가 이번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예요.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김어준 당장은 씨요? 한 마을에 그 저희 털 마을에 이제 수장으로서 활약은 하시겠지만 이전의 어떤 영향력은 절대 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쯤에서 또 마오쩌둥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적진아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8개 뭐 전략 중에 네. 하나인데, 적이 쳐들어올 때 나는 물러난다. 네. 아마 저 김민석 후보가 당권을 잡게 되면 네. 저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정청래 그 당대표 후보 상당히 좀 이제 게릴라전 같은 맞아요. 걸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아지트를 공고히 하고 여기서 나의 힘을 키울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도광양해 이런 같은 전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한번 그 권력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 상당히 어려운 거를 못 견디고 망명 정부를 또 그 찾아올 가능성도 거의 있을 것 정권 같아갖고. 교체 수준이에요. 그렇지. 정권 교체 그러니까. 수준의 그래서 파장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이게 뭐 김민석 후보는 다 잘 추스려서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뭐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 김어준 지지자들 이런 분들은 이 선거 결과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과거 보면 이제 총선 공천 전까지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2012년도에도 이해찬 전 총리하고 김한길 대표하고 0.5% 차로 승패가 갈렸어요. 근데 그때도 룰과 관련해 가지고 끝나고 나서도 조금 분란이 있었어요. 모바일 투표와 관련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지고 난 사람이 진 사람이 어떤 이의제기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계속하고, 그때도 친노 비노 간의 기파 갈등은 항상 있었고, 그러니까 그대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리더로서 김민석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당직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총선 공천 때도 원칙과 기준으로 배려해주면 되지. 근데 대신에 배려 안 하면 이건 이제 분당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분간은 그래도 괜찮을 거다. 그래 봐요. 저도 근데 저는 조금 또 생각이 같으면서 다른 점이, 당분간은 공천 갈등이 있기 전까지는 그 갈등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번 기회에 배려가 아니라 정말 시스템으로 아니면 실력이나 실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뭐 너 과거에 운동권 뭐였어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이 학습 능력, 그러니까 새로운 능력, 그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학습하고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가거나 아니면 당직에서 얼마나 유능하게 무엇을 했는가, 이런 같은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갖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은 다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당 대표가 사실 어떤 후보가 당 대표가 되든지, 만약에 이분이 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부에 입성을 한다면 어떨까? 미니미니. 또 무슨 활약을 하실까 기대가 되는데, 저는 일단 다른 논란 다 차치하고 뭐 태도 논란, 뭐 다른 후보한테 뭐 박쥐라고 한들 아니면 다른 후보 연설하는데 아니요 막 이런 거 다 그 논란을 다 뛰어넘는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마이TV의 그 취재 방해,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행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정청래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 긴급 기자회견 하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무슨 말 했는지 그것도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별로 인터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마이뉴스하고.
그 취재 현장에서 조선일보가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해도 저는 안 할 것입니다. 인터뷰 해달랬나?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거는 제가 민주당 당원이자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발언이고요. 본인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언론에 뭐 100대 0이다. 패널들 100대 0이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예요. 당 대표 후보라고 했잖아요. 당 대표 후보라면 저는 종편도 자기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계속 소통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원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국민을 설득해서 수권을 해야 되는 게 정당의 당 대표여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아예 방기하고 있고 그 역할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민희 후보와 정청래 후보는 이번 선거와 별개로 이번 오마이뉴스 사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형사사법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본인들이 언론개혁이라는 거를 입에 올렸던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행동이고 더 부끄러운 점은 그게 잠깐 그 선거 과정에서 자기가 좀 몰리다 보니 비판을 너무 받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사과를 하고 재발 대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건 저거는 정말로 그 피드백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와 별개로 그리고 이거는 유권자의 선택과 별개로 사법 처리를 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자가 그 상대가 누구든 질문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언론계 선배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게 국민 대신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당연하죠. 사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촬영하거나 질문하거나 마이크를 들이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뭐 기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질문한다. 고로 나는 기자다. 고로 질문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국민 대신해서 묻는 거고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언론 개혁이라는 뭐 미명 아래 막 여러 가지 활동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꿈꾸던 언론 시장, 언론 환경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하면 카메라 맞고 거기가 누구 출신,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나 거기 네. 인터뷰 못한다.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저는 과연 이런 분이 정말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을 노리고 있다는 자체도 놀랍고 얘기하신 것처럼 상대 정당 입장에서 본다면 그분이 수석 최고 되고 거기 뭐 그 최고위원회 하는데 과거 뭐 봉숭아 학당 뭐 이런 얘기 평가 받았을 때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게 정말 우리 정치에 좋은 일인가 이런 데 대해서 정말 걱정입니다. 사실 봉숭아학당은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를 언론이 봉숭아학당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어떤 정당 제가 출입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정당에서도 전당대회에서 언론사 카메라를 이렇게 막는 행위는 보지를 못했어요. 지지자도 아니고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 후보의 보좌진이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게 놀라운데 어쨌든 최민희 후보 쪽의 해명은 이거예요. 아니 우리 보좌진을 자꾸 찍으려고 해서 보좌진이 그걸 그 위협적인 촬영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근데 오마이TV는 아니 우리가 보좌진을 왜 찍냐. 이게 우리가 이미 영상으로도 공개를 했고 기사도 썼지만 최민희 그 후보 쪽의 보좌진이 자꾸 카메라를 막았다. 그게 우리 중계 카메라에도 잡혔다. 그리고 계속 감시하고 취재 방해를 했다. 그럼 그때부터는 사건이다. 그 취재 방해 행위를 우리가 그 행위를 찍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때 렌즈를 막고 이런 것이다. 내 최민희 의원 쪽에서 그런 일의 순서를 왜곡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오마이TV 쪽에서는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오늘 이제 소병훈 민주당 선관위원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재발 방지 그리고 이거 정당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기자협회 분들은 뭐 하시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사실은 맞아, 성명 내야 됩니다. 오마이뉴스 그 한 매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또 정청래 후보가 말했던 건 뭐 조선일보랑은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거 자체도 저는 전반적으로 네. 모든 언론이 다 같이 나서 갖고 이번에 연대해서 저건 규탄을 하고 저기에 대한 사과는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큰 일이에요. 정말 큰 일이에요. 정말 큰 일인데 그냥 지나가는 네. 경향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기자협회뿐만 아니라 늘 모든 문제 연구소처럼 지금 민주노총부터 해서 언론 노조 하나잖아요. 뭐 참여연대 민변 이럴 때 지금 한 마디씩 다 해야 되는 문제예요. 네,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벌어지었다라고 하면은 막 기자협회를 비롯해서 그럼요. 득달같이 달려들었을 아니 건데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좀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을 때도 많이 안 했어요.
그때도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방금 딱 그 말려고 했거든. 네. 아이, 뭐 그러니까 이러기 이게 참 이제 좀 탔으면 슬픈 거부했을 일이에요. 때하고. 근데 어쨌든 나는 참 씁쓸한 게, 아니 우리가 같이 이제 빛의 혁명을 함께 했던 동지들인데 그냥 자신한테 이제 불편한 거 물어본다고 그렇게 이제 언론을 대한 태도가 바뀐 것도 그렇고, 저는 뭐 최민희 후보는 많이 비판했으니까. 근데 정청래 후보도 나라도 별로 인터뷰하고 싶지 네.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의식 구조가 야 정말 실망스럽다. 네. 뭐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민주당 출입 기자단 보이콧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참 슬픈 얘기기도 한데 국회가 거의 개방형 시스템이잖아요. 아. 출입 기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 같았으면 이렇게 반장단이 협의를 해서 아 이거 최민희 후보 그러면 이거 선관위에서 당 선관위에서 조치가 없으면 우리 전당대 취재를 하지 그치. 맙시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 많아지고 또 기자들도 또 순치가 된 면도 그룹을 있어요. 깨는 사람이 근데 있죠. 참 재밌는 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가 40% 넘는 득표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또 민주당의 현 주소이기도 하다. 김어준이 만든 세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원재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게 되게 아팠던 게 그 와중에 우리 민주 진영에서 큰 역할을 했던 민변은 뭐 하고 있었으며, 예, 뭐 전교조나 이런 것도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목소리를 내야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왔을 때 보수 정권이 와서 이상한 걸 할 때 사실 그때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최민희 후보가 과거에 민원연 사무총장이었잖아요. 네. 민원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자꾸 이게 그동안 이제 적대감만 키운 방식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레기한테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언론이니까요. 실제 본인들이 정말 악마 조선일보든 기자한테도 그게 그러면 안 된다고. 오마이뉴스든 한겨레든 뭐 경향이든 동아든 언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조선일보 측 출신이라고 하는데 본인도 TV조선 패널 하셨잖아요. 그리고 알고 있었대요. 그 기자가 근데 그 카메라 든 기자가 그 기자도 아닐 뿐더러 그 오마이 TV에 이른바 TV조선 출신의 기자가 있다는 걸 본인이 모르지 않았대요. 최민희 의원이. 왜냐하면 고정 출연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오마이 TV에 알고 있었대요. 최근에 뭐 입사한 사람도 아니라 그 인물이 심지어. 정말 인간이 싫어요, 정말. 이번 그 대응 메시지도 뭐 자꾸 막 이상한 소리 하시고 뭐 조선 동화는 손 떼라 이런 옛날 노무현 대통령처럼 뭐 오마이 TV는 민주당 전대 손 떼 코스프레 하는 거거든요. 정말 인간이 징그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이제 앞으로 언론 개혁 얘기는 최소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다음 주 수요일 방송할 때는 새 민주당 당대표 체제에서 방송하는 그렇네요. 걸로. 네. 그렇겠네요. 모든 갈등을 다 접어두고